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삐딱한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는 토크하는 삐딱 토크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시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교수님 손에 묻혀다가 그렇게 다치셨어요? 누구 욕 좀 했더니 와서 손가락을 부러뜨렸습니까? 네. 아, 요새 전국이 좀 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한 것 같아. 근데 아이고, 근데 이게 두꺼운 거 보면 꽤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언제 풀어요? 네, 내일 이제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사람 많이 다친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아니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두꺼워서. 그리고 참 이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뭘요? 우리 삐딱 토크라고 하지 말고 삐딱 회견. 삐딱 회견? 네. 왜요? 왜냐면 정말 그 신랄하게 깐 게 요즘 편집이 다 돼 있더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요? 누구 기자회견처럼 삐딱 회견으로 바꿔. 교수님 거 몇 개 좀 잘랐어. 아니요, 상당히 많이 잘랐더라고. 저희가 거의 안 자르는데 가끔 발동 걸리신 거 약간 제가 살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괜찮아요. 도립대 교수잖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2달밖에 안 남았죠, 교수. 손가락 욕할 정도로 막 그런 언사를 하시니까 여기가 물어버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오늘은 저기 소고기로 모시기로. 그거 저기 명심이 반영된 겁니까? 그 명심 그만 좀. 그 아직 뭐가 남으신 것 같아. 저 오늘은 명심이 아니고 우리 그 전 국민의 핫 이슈죠. 그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아주 떠오르는 분인데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최상병 특검처럼 특검 법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또 용산과의 그 갈등이 벌써 미묘하면서도 좀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며칠 전에 서울지검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죠. 차장들도 바뀌고 다 그렇죠. 아니 그 검사들은 그렇게 확 바꿔요? 그래서 이거 뭐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 궁금합니다. 검사하셨으니까. 네. 그 뜬금없기는 뜬금없었어요. 원래 정기 인사철이 있는데 한강이 늦어졌죠. 한강이 늦어졌는데 검찰청법에 의하면은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어요. 검사 인사를.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이제 하는 거냐 했더니 본인이 변호사 하다가 검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위검사들의 면면을 살피다 보니 시간이 늦어서 지금 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이 아니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충분히 장관으로서 인사 제청권을 행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찰총장이 그 인사 연기를 요청했는데 이거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온 거 아니냐 했더니 의견 들으라고 돼 있지 그걸 따르라고 돼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적인 그리고 아무 의혹 없는 인사를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다수의 언론이나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은 이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려고 했던 무리한 인사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많이. 그 뭐 7조 동안 답변 안 하고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선 전부터 네. 이원석 라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총선 전부터 말 잘 안 듣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타이밍을 지금 이제 잡아서 한 건데 김건희 여사 때문에. 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한다는 거에 대한 신뢰를 못 갖는 거야. 그 검찰 자체 수사를. 왜냐면 이거 싹 선수 바꿔놓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철학 1번이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빤한 거짓말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막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거야. 환자가 많이 생길 거니까.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날 오늘 그 의대 정원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좀 전에. 뭐 저는 아무튼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이 없어.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 온 국민을 다 그냥 들고 일나게 하는 숫자가 있어요. 뭐요? 그거를 지금 계속 유도하는 것 같아. 뭔지 아세요? 네? 5. 다스라고? 그렇지, 5. 온 국민을 들고 일어나게 끔 유도를 해. 지금 그만큼 이제 자꾸 불을 그러니까요. 국민의 여론과 이런 거 다르게 검찰도 한번 수사해 보려고 했더니 지검장 확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수사도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 저도 요즘 그래서 저기 소화기 내과 다녀요. 아우 이거 뉴스만 보면 막 속이 뒤집혀갖고. 이게 뭐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인사였을 뿐이다. 정치적 네. 의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놨는데 사실 요번 인사 시기나 정황이나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유원석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 지시를 내렸잖아요. 네. 그 바로 타이밍 뒤에 이제 인사가 발표됐고 인사 내용도 보면은 요번 인사 교체 내용도 보면 핵심은 그거죠. 검찰 내부의 그 참모진들 싹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의 검사장뿐만 아니라 1, 2, 3, 4, 4장까지 모두 다 싹 잘랐어요. 4명 다 다른 데로 교체해 버렸잖아요. 인사 내용도 그렇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황상 본다고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로 이틀 전에 인사 연기를 요청했어요. 근데 네. 완전히 무시했고 그 발표 날에 지방 순찰이 있었잖아요. 원주서부터 제천 이렇게 들리기로 했었잖아요. 네. 부재 중에 인사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검찰 내부에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주는 거지. 이제부터 총장 패싱이다. 의도적으로 그 타이밍을 맞춘 것 같아. 없을 때 요청하자마자 이렇게. 그래서 검찰 패싱할 때니까 알아서 들어 이제 라는 시기까지 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예전에 전 정권의 추윤 갈등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또 4년 이번에 그 이원석 총장도 그렇게 똑같이 갈 것 같습니까? 입장만 바꿔서 똑같이 됐죠. 그쪽 대접이 비슷하게 됐네요. 그때 윤석열 총장 끝까지 버텼잖아요. 오. 저기도 이원석 검찰총장도 우리 버틸 검사하실 때 거예요. 봤어요, 그분? 못 봤어요. 아. 그거 이제 이원석 총장 패싱이잖아요. 넓게 본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재장악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민정수석실 부활시켰잖아요. 그리고 민정수석실 그 수석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보다 10기 정도, 9기에서 10기 정도 위에 사람이 선배거든요. 그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 중앙지검 찐이라는 이창수인가? 그 중앙지검장 임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재장악하려는 의도가 내재 있는 것 같다. 옛날에 이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별명 중에 그 윤도환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 하나는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됐었는데 요때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저는 군 장교하고 검사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허화평하고 허삼수가 네. 청와대에서 위세를 부렸잖아요. 비서로서. 네. 위세를 부를 때 전두환이 이 사람들을 견제하려고 어떻게 했죠? 그 바로 직속 선배인 장세동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한참 윗기수 선배들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임명함으로써 통제하려고, 제어하려고, 검찰을 재장악하려고 이런 의도가 내재된 것이 바로 이번에 또 하나 표출된 것이 이원석 패싱 논란이 아닌가 싶어요. 뭐 저기 그 용산에서 그 노래가 유행하잖아요. 저기 대통령께서 여사님께 Don't worry, be happy. 아니 근데 국민들은 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고 또 야당들도 검찰공화국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그 용산하고 검찰하고 사이가 이렇게 됐다는 것도 좀 의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 속성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수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무기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네.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이걸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되잖아요. 또 하나 겁나는 무기가 뭐냐면 검찰권이잖아요. 검찰권. 본인들의 지금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두 형사처벌의 위기에 지금 닥쳐 있잖아요. 그거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야. 검사하고 특검, 국회에서 지목하는 특검 있잖아요. 네. 특검법은 자기가 막을 수 있어. 자, 이제 검찰이 문제야. 검찰도 슬슬 치고 올라와. 자기를 형사처벌하려고 자기 부부를 여기서 막으려니까 검찰을 아예 인사권을 행사해서 다 조져버리는 거죠. 기소를 못하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사건이 뭔지 뭐 많은 것 같아도 또 몇 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뭐 잘 아시는 거고 사건은 좀 단순한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둘 다 수사 중이죠. 중앙지검. 수사할 예정이죠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간략하게 좀 아시는 대로 누가 설명을 해주시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처벌받은 사안이잖아요. 관련자들이 많이 처벌받았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전화통화 내역도 있고 지시한 내역도 있고 김건희 여사가 다 그랬잖아요. 주식 팔아라 사라 막 이렇게
통보도 해주고 통보도 받고 다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문과 수수료는 뭐 디오백 받은 거, 최재형 목사한테 받은 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양평고속도 문제도 있잖아요. 양평고속도 이게 진짜 특검의 진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 양평고속도.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줄리 문제도 있고 이건 줄리 문제 형사처벌 문제나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줄리 문제나 아니면 장모가 사기꾼이다 아니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번에 석방되신 분. 이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무렵에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특검, 윤석열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용산에서는 최 목사님을 참기름이라 그러더라고. 뭐요? 참기름. 참기름. 고소해서. 사실은 이게 각계 특검법이 아니라 종합특검법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종합선물 세트처럼 종합특검법이 뭔가 김건희, 윤석열 몽땅 다 하는 특검법이 필요할 정도 같아요. 본부장이지 본부장.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장 바뀐 사람이 이창수 검사장인데 뭐 이런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앞으로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대로 되겠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냐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방탄수사용으로 임명한 거 아니라 찐윤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것은 방탄수사용이 아니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수사용은 맞아요. 다만 적극적으로 방탄수사는 절대 안 나설 거예요. 시간으로 갈 거예요. 시간으로. 그럴 필요도 없어. 적극적으로 방탄 갈 필요 없어. 일단 수사팀을 새로 짜야 돼요. 인사가 다 교체되잖아요. 수사팀을 새로 짜는데 또 몇 개월 걸려. 일단 시간 끌기에 성공하고 수사팀이 또 바뀌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시간 끌다가 수사팀의 의견을 반영하는 척하면서 수사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게 수사라는 게 수사나 재판, 법조인들 있잖아요. 판검사들 특징 중에 하나가 놀라운 그 능력을 가졌어요. 뭐냐면 또 동일한 사안이야. 동일한 사안인데 한 사람이 또 동일하게 처분을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무혐의나 무죄 같아. 네. 근데 지도부가 바뀌어서 안 맞고 나쁜 놈이야 조져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 구속시킬 수도 있고 얘를 실형 선고할 수도 있어요.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판검사들은 이런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업을 왜 관두고 나왔을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시간 끌고 수사팀 바뀌면 수사팀이 알아서 켜요. 알아서 켜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고 새로운 증거를 만들고 해요. 그런 걸 하기 싫으니까 간둔 거지. 그런 거 하기 싫어갖고? 이게 그런 의미,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노벨상에서 수학상이 없어요. 네. 노벨상에서는. 왜 없는지 아세요? 수학상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글쎄. 왜 없냐면 노벨이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수학자야. 그래서 남자들의 시기 질투가 더 세요. 그래서 수학상만은 주지 말라. 그래서 노벨 수학상이 없어서 캐나다 수학자 필즈가 해서 그 필즈상이거든요. 근데 만약 노벨 멘탈상이 생긴다면 윤석열, 이재명이 공동수상할 것 같아. 공동수상? 노벨이 그 여자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많이 받고 재산도 엄청이 날리고 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법적인 의미 얘기했잖아요. 방탄용이나 아니냐. 근데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장악 그 시도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런 중에 하나도 이창수 찐윤이라고 평가받는 이창수 중앙지검 임명도 그런 재장악 업무 중에 하나지만 또 특별한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분이 윤곽은 한가원. 그러니까 이분이 윤석열 라인 중에서는 한동훈과 그래도 안 친한 사람이래. 잘 모르는 사람이래. 그래요? 이게 그래서 윤한의 이제 끝나는 거, 결별의 한 상징이다. 이창수를 임명한 거는 한동훈과 결별의 한 수준이고, 이제 새로운 직계 친윤들을 짠다. 다시 또. 직계. 한동훈이 아니라 직계 친윤을 새로 짠다. 그런 정치적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검사장 한 명 임명하기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사법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근데 하여튼 그 용산이 하는 거 보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니? 저도 그럼 이제 한마디 해야 돼요. 네. 이런 거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이제 그 뭐라고 하나 막가파식 그 거부권 행사, 그 다음에 거기 묻지마식 검찰 행사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친윤, 뭐 찐윤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막윤 시대. 막윤 세력들이 무조건 묻지 마. 막가팔식하는 막윤 세력들이 이제 집권하는 한 몇 년간, 한 1, 2년간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최상병 특별법안은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용산에서 다시 재요구를 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렇게 되면 오늘 그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개원하면 의장이 될 텐데, 자 재의결 어떻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해병 특검법 재결하겠죠. 통과? 네. 3분의 2가 된다는데. 아니 저는 통과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다음번에 공천권을 행사 못 하거든요. 누가요? 대통령이. 예, 그러면은 자기 정치적으로 살려고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 하겠다.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여기 붙어봐야 난파선이. 전 통과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안 통과. 국힘의원들이 그 뭐 반란표가 핵심인데 반란표 그렇게 많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남아 있어요. 아까 말했던 임기 3년이나 남아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반성의 의미 있고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데서도 반성 전혀 안 하잖아요. 아직도 힘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한테 다가가잖아요.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그래도 엄청나게 센 사람인데 정치적 상황 판단이 딱 나왔던 거지. 그래서 윤석열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고 거기다가 국힘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예요. 자기들이 반발하다 공멸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의결 통과 안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어제 보니까 오늘 잘 됐는데 그러니까 둘째 한 분이 술값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죠? 이 소장파들이 벌써 꼬박꼬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6가지를 지적하면서 공격했다. 그렇죠. 천목해라는 문제. 이런 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상병 그거는 일정 부분의 부정부패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부모의 심정을 다 건드려 놓은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 군대를 잘 보내놨는데. 네, 그다음에 작년 5월 5일에 제가 어떻게 뭐 결혼식 참석해서 왔더니 우리 막내가 울적울적해요. 왜냐니까 입영 통지서 받았대. 그거 입영 통지서 받고 울먹울먹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심정, 부모들의 심정을 다 건드려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지 뭔가 결말 나옵니다. 예, 저 조도 교수님이 늦둥이를 넣어가지고 지금 군인이 한 명 있어요, 막내가. 내일 모레 정년이신데 그래서 아주 그 최상병에 대해서는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그럼요. 눈물 같은데. 나죠. 그러면 이제 특검 거부하고 뭐 만약에 재의결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다른 것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한다고 하고 자꾸 뭐 한다고 하고 거부하고 뭐 이러다 보면 특검 전국으로 쭉 갑니까? 아니면 이러다가 진짜 탄핵 전국으로 옮겨 붙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갈 거예요. 특검을 몇 번 탄핵을? 하겠죠. 계속 시도하겠죠.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계속 한 3-4번은 시도할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론이 이제 비등점을 넘게 되겠죠. 그럼 이제 탄핵 시도도 할까 말까 이제 검토를 해보겠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교수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고 그 정권에 대해서 진짜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지 탄핵까지는 아직은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아니다. 이게 좀 탄핵 얘기 최상병 특검법과 지금 당장 현안인 김건희 뭐 이 특검법이나 이런 건 나중에 문제고 윤석열 특검법이나 이런 건 나중에 문제고 김건희 말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만 얘기한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 자체는 탄핵 사유가 절대 아니죠.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니까 문제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내막이 뭐냐는 거지. 어떤 불법적인 게 아니냐 행사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단순하게 이게 뭐냐라고 경로를 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첩했던 걸 회수하라고 지시를 내린 건지가 핵심이 되겠죠. 첫째, 이게 핵심이 될 거고 만약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두 번째, 탄핵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첩을 회수하라는 지시가 과연 중대한 진짜 헌법에 위배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될 거냐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보면 이제 시간적인 거리가 있고 공간적인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심리적 거리거든요. 우리 북한하고 가까운데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먼데도 굉장히 가깝고.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떠나갖고 국민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최상병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이 사안이거든요. 이거 참 돌파하기가 쉽진 않죠. 심정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탄핵 정국 우리 겪어봤지만 그리고 아마 거기까지 이제 갔으면 지금 안 가는 게 또 네, 변호사님 공간이 말씀처럼 이제 뭐 특검 이러면서 양쪽이 이제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이제 이쪽은 그래서 저기 그 어디죠 명심당에서는 전부 벌써부터 뭐 초선의원들 농성훈련부터 시키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호위병 양쪽이 싸울 텐데 이제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왜냐면 서로 물러나는 순간 하나 죽어. 이건 뭐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어이구 이게 지금 뭐 여야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뭔가 그래도 대화와 타협, 협치로 갈 것 같았는데 아니요, 뭐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갈등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높아지는데 같이 삐딱하게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